자, 28페이지입니다. 지금은 007이 좀 피어스 브로스넌인가 그 애가 하다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름 누구더라? 까먹어버렸네.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야간 007 재밌기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행위를 봅니다. 대리행위. 그럼 우리 형님 때 여자분 좋아하는 거는 올리비아 하시라고 하십니까? 로미오 줄리엣이 나온 사람. 우리하고는 좀 사실상 좀 거리가 멀죠. 다 형님들 책받침에 다 올리비아 하시에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누가 어저께 지금 뭐 무슨 정가를 한다는데 그게 블루 그게 어디 나왔지 그게? 소피 마로스도 있었어요. 소피 마로스도 있긴 있었어요. 소피 마로스도 있었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름 브룩실즈 맞아요. 브룩실즈 그게 나온 데가 어디에서 나왔죠 그게? 그 바닷가에서 블루 라군입니까? 아닌데. 하여튼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여튼과 그 애가 우리한테는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책받침에 다 하나씩 갖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브로마이드 사진 같은 건 없었고 책받침에 이제 많이 갖고 있었죠. 브룩실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처녀유연을 왔던 왕조인이가 있었어요. 처녀유연, 아주 왕조인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유연은 원래 인기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가 그러니까 개봉관이 있고 두 번째 관도 있었어요. 개봉관 말고 또 뒤에서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제가 다시 개봉관으로 간 영화가 처녀유연입니다. 제일 처음에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봉관은 돈 있는 애들이 가죠. 근데 두 번째 관은 돈 없는 애들이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남자애들이 가는데 거기서 뭘 만났냐면 처녀유연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봉진을 껴서 어디로 갔다고? 도로 개봉관으로 도로 간 그 영화가 밑에서 올라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뭐냐? 그래가 뭐 처녀유연 1, 2, 3편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막 죽입니다. 귀신하고 살아가는 데와. 그래서 어디 가나 백녀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일종이 뭡니까? 백녀시죠. 백녀시지 뭐. 남자들이 꿈이 뭐라고 백녀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백녀시가 좋았으면 그 코러머니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시험 치러 가는 그 강직한 선비가 딱 누굴 만나면 백녀시를 만나면 모든 걸 꺾고 뭐라고 그냥 거기서 하룻밤 지내니까 이게 얼마나 뭐라고 대단한 거냐고. 나는 내일 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만나봤으면 저게 백녀시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봐라. 백녀시 옆에 보면 곰밖에 없고 보는 거니까 백녀시는 곰밖에 없어. 곰밖에. 하여튼 처녀유연입니다. 그래서 중유화가 완전히 인기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동방불패에 녹았다 임청아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히트를 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5천년을 좋아합니다. 자, 지금부터 촬영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두 번째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 대리인과 본인은 무슨 본인이 거기 써놨잖아.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라고 지금. 그냥 아무거나 이야기한다니까. 아무거나. 갑의 대리인 을이 내가 너에게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주마 그러면 이 을이 매매를 하는데 누굴 대신해서 한다고? 본인을 대신해서 매매를 하잖아. 그래서 대리해서 법률행위 한다. 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리해야 된다.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은 지 말이고 이 사람이 대리행위 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나는 대리해서 의사를 표시한다는 대리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된다. 대리의사를 표시하는데 이걸 우리 민법 조문에는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해서 직접 효과가 있다 되어 있어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합니다. 결국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본인이 자기 이름을 하지 않고 누구 이름을 한다고? 본인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더 줄여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누구란 걸 나타낸다, 나타낸다? 나타낸다.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뭘 한다? 현명을 합니다. 이렇게 현명해야만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를 무슨 제도? 현명주의.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114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현명은 누구 한다 그랬죠?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나 수동대리에서 누구 쪽에서 현명이 된다? 수동대리는 내가 의사표시를 수리하니까 의사표시하는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한다. 자, 현명주의가 적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형입니다. 상형은 아예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48지 우리 민법 114조는 배제한다는 조문 자체가 나와 있어요. 자, 왜 현명한다는 거 알겠죠?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대리인이라고 말을 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의사를 표시한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럽니다. 대리인이 법률을 해야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본인 이름으로. 그럼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항상 말합니다.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대리인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묵시적, 위임 먹혀보면 위임장을 줘도 되고 구두 쓰면 다 관계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대리인을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된다.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현명은 어디를 한다 그랬죠? 계약서를 통해서 한다 했죠. 그래서 계약서의 매도인은 누구다?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누구라고? 갑이라고 한다니까. 매도인은 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리인. 이게 현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방금 할 때 반드시 이럴 필요 없다 했죠. 요즘은 매도인 날에 누구 쓰고 본인 쓰고 본인 인정한 날이라 합니다. 즉 대리인이 누구 이름을 한다? 본인 이름. 그게 동그라미 2번 본인 명의로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을 표시해서 의사표시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대리의사가 있으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누구 명의로 한다고? 본인 명의로 많이 합니다. 뒤에 대리의사를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누구 이름을 한다고요? 본인 명의로 합니다. 그래도 대리의사가 있으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리인을 표시해서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나 누구 명의로 했다고? 본인 명의로 했으니까 당연히 매도인이 갑이라고 상대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 이렇게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대리인이 마치 누구이냐 행세한다? 본인이냐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현명한 것을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행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행세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동일인 걸 알고 있었다면 이때는 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계약서를 통해서 현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매매 위임장을 줬어요. 위임장을 준 이유가 대리권을 준다는 뜻이죠. 그럼 상대방에게 뭘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그럼 벌써 현명해서 안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대리인 이름만 썼어요. 그럼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서 현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설사 계약서에 대리인 이름만 적었다 할지라도 유효한 현명한 것으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나왔던 의사일체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금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어요. 본인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갑의 의사와 본인 의사가 일치하게 안 하게? 일치하죠? 그럴 때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 갑과 병이 됩니다. 그게 오리쪽 마지막에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의사가 뭐였다? 일치했다. 그럼 두 사람 의사가 일치했으니까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 본인과 상대방이 됩니다. 두 사람 의사가 뭐 했으니까? 일치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이게 현명과 관련된 겁니다. 뒤에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떨 거냐? 현명을 안 했으면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답니까? 본답니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나에게 착오했었다. 착오 취소 못합니다. 추정한다가 안 되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게 추정한다로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명은 이것도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요즘 항상 잘 나오는 게 누구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대리인이 하자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자, 이 을이 병과 매매를 했다. 그럼 본인은 누구냐? 갑이 본인입니다. 그럴 때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사기 강박을 당할 수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선의 악의 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대리인과 법률행위 있을 때는 그런 하자가 있는지 착오가 있는지 선의인지 악인지 원칙적으로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했어요. 자, 대리인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확실히 해야 돼?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왜 그러냐?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 안 당했으면 이 매매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제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사기 강박 안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계약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어. 결국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자, 본인의 여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다릅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의 여사와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착오도 아니다?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고? 따라서 대리인 자신의 여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설사 본인의 여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다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선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악이에요. 악이다 선이다? 악입니다. 선인지 악인지도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그거 별로 안 어렵지 않습니까? 누굴 기준한다고?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대리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서로 가장매매를 했어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가장매매했습니다. 가장매매는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선이에요. 그럴 때 이 가장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예? 가장매매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못하잖아. 근데 본인이 선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 병은 본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저번 주에 했잖아. 저번 주에. 실장은 다음부터 여기 커다란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놔요. 저 멀리까지 데릴 수 있는 걸 갖다 놔요. 시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을 10억에 매매해놨어요. 무슨 매매했게?
가짜 매매였어요. 근데 가짜 매매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억을 매매했습니다. 그럴 때 갑이 병에게 10억 달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이 뭐라고 해요? 가짜 매매는 뭐니까? 모인애가 돈 못 주겠다 하겠죠? 그럴 때 갑은 나는 몰랐다. 따라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네? 가장 매매는 무효라고. 그 무효는 통장의 빼시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했죠? 그럼 지금 본인이 갑이 선의예요. 그럴 때 병은 갑에게 대항 못합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시험에 나올 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예? 병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럼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지금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 말도 모르겠고 병은 갑에게 대금 지급해야 되냐 그 말도 모르겠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통정 허위 표시할 때 본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오라 그랬다고. 저번 주에 해서 안 해서요.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 등을 할 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사람은 세 사람을 외우라 그랬어요. 상속인, 수익자, 대리인과 거래할 때 본인 그거 외우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못 외우고 있잖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니까. 무슨 제3자냐고. 매매 당사자가 누군데? 갑과 병이 매매의 당사자인데 무슨 본인이지 본인이 거래의 당사자인데 문제 제3자냐고. 거래의 당사자는 본인이라니까. 따라서 대리인과 뭐 했으면 가장남이 했잖아. 그럼 무효라고. 무효인지 취소인지 누굴 기준한다고? 대리를 기준했잖아. 그럼 가장매매 했으면 본인과 관계없이 무효라고. 본인이 선의들 하든 관계 있어 없어요? 보호받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니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니까. 이 말은 병은 그 무효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있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그게 다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내야 되지.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는데 돈 줘야 됩니까? 몰라요. 그거는 잘 몰라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응? 아니 안 배웠습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것만 배웠지 돈 안 주는 건 못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맞느냐고 지금 그게 그 말이지.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또 모르잖아 지금 봐. 선의 제3자가 아니라니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이 말은 항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선의 제3자가 아니라니까 제3자. 그게 여러분 2번에 나와. 대리인과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통정의 표시한 경우 본인의 선악을 묻지 않고 가장명의는 뭐라고? 무효고. 이때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선이라도 뭐라고? 무효다. 나와 있어.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할 때 복습을 하라 그랬죠. 당분간 시간이 없으니까 복습을 하라 그랬는데 예습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할 부분을 미리 읽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좋다고. 한 명도 없이 깨끗한 책을 가져온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응? 나하고 여러분이 실력이 같나? 한번 읽어보는 것도 몸에 좋아. 읽어보고 와. 읽어보고 좀. 읽어보고. 끝까지 예습을 안 한다. 그거 좋은 버릇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5월달 됐으면 예습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예습을 하기 싫은 사람은 다음부터 몽둥이만 가져오면 돼요. 내가 항상 말했잖아. 여러분 합격시키는 건 간단하다니까. 때리기만 하면 돼요. 때리면 다 합격한다니까. 하나 틀릴 때마다 때리고 집에서 반성문 써오라 그러고 반성문 시어머니한테 써오다 안 되면 애들한테 써오라 그러고 그러면 합격한다니까. 틀릴 때마다 뭐라고? 좀 때려버린다니까. 근데 어른이라고 안 때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다음부터 회초리 가져와. 자, 봅니다. 본인은 당사자입니다. 근데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다 누굴 기준한다? 사고가 있는지도. 그러면 그냥 대리인과 가장매매하면 본인과 관계 없이 그냥 무효라니까. 되어 있습니까? 통정했는지 착오인지 비진인지 다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는 동일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받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대리인 쪽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고. 본인 짜 좀 하지 말라니까. 좀 전에 제가 사기 강박할 때 본인이 사기 강박한 건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안 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상대방 병이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몰라. 그러면 상대방이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저번 시간에 이 매매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갑과 병이에요. 근데 갑이 지금 병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취소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못한다는 사람은 도대체 왜 못합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대의 사기 강박한데 왜 취소를 못하냐고 할 수 있지 당연히. 대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럼 물어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해서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둘 다 있다고. 좁은 시간에 말했잖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따라서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했든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게 지금 30페이지 마지막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대리인 기준한다는 건 누구 쪽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대리인 쪽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그럼 여기는 지금 상대방이 사기 강박 당했잖아. 그럼 상대방은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니까.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이거 하나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이게 매수인입니다. 근데 직접 매각하지 않고 대리인 을을 통해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병이에요. 자, 이제 이 대리는 매도인의 대리인이다, 매수인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매수인의 대리입니다. 근데 이 매도인은 상대방이죠. 근데 벌써 정과 제1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대리인과 제2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을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그러더라도 이 매입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 이게 맞잖아. 누가 가담했다고? 대리인이 했으면 됐다고. 누굴 기준한다고?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31페이지 1번 판례입니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번은 아까 했습니다. 본인에게 착오가 있더라도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으면 착오도 아니다, 착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하지만 외적으로 본인을 기준할 때 있죠.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대리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반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의 뭘 쫓아? 거기에 반드시 지시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지시라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일 여러분 갑이 을에게 특정한 법률행위, 즉 병의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주면서 이 대리인이 본인의 뭘 줬습니까 지금? 지시를 쫓아 매매합니다. 지시를 쫓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의사결정한다고. 그러면 이 명목상은 대리지만 실질상 뭐와 같다? 사자와 같아. 그럼 여기 건물에 심각한 균일이 있어. 균일이 있다는 건 본인은 알아요. 근데 대리는 그 사실을 몰랐어. 그럼 이때는 악의로 봐야 된다, 선의로 봐야 된다. 원래 선인지 악인지는 누굴 기준하지만 이때는 누굴 기준한다고? 이때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본인에게 악이면 악이, 본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지가 의사결정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시 나오죠? 그거에 판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사자에서는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본인이 기준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돼 있습니까? 대리인으로 하여금 뭐만 하게 했다고? 거기 2번 판례 사자에 의한 의사 표시 경우는 물론이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 표시하게 했어요. 그럼 지금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은 단순히 뭐만 한다고? 표시만 하니까 이게 지금 대리인입니까 사자입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당연히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된다? 본인. 따라서 이때는 본인이 기망을 당했으면 대리인이 기망상한 사실이 없더라도 본인은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원래 사기강박은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이때는 틀려요. 이때는 본인이 사기강박을 당했으면 본인이 사기강박 안 달아들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의사결정을 누가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키포인트가 본인의 지시고 2번은 본인이 결정한 의사입니다. 되겠습니까?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표시한 경우 그럴 때는 무조건 본인을 기준하는 겁니다. 또 2번 외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지시, 결정 이런 말이 나오면 본인을 기준합니다.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인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타인의 대리인이 된 자가 제한 능력자다.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립니다 했는데 진짜 대리권이 있어요. 매매했습니다. 근데 매매하고 보니까 이 대리인이 18세 미성년자다 라고 할지라도 이 매매는 하자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대리인 자신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 매매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상대방은 원래 취소권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완벽하게 유효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산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하며 본인은 물론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위임계약이 체결됐어요. 이 위임계약은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럴 때 위임계약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기초적 내부관계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 미성년자였던 대리행위는 취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리행위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는 조문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가 대리제도의 삼면관계까지입니다. 이제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복대리를 봅니다. 복대리. 원래 요약 강의할 때는 복대리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왜냐? 너무 쉬우니까. 왜 쉬우냐? 쉬우니까 쉬운 거지.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합니까?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쉽잖아. 아까는 말이 안 나오다가.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을이 있어요. 그 대리인이 집에 들어오니까 병이 하는 말이 나도 갑의 대리인 되고 싶답니다. 그런데 을한테 와서 대리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뭘 줬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 행위를 뭐라 한다고? 수권행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의 대리인 맞아. 그럼 병은 대리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죠. 그렇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입니다. 이런 대리를 뭐라 그런다? 복대리.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했지만 자기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딱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누구 이름을 한다고? 대리인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 현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죠. 여기는 본인 이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했죠.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복대리인 선임행위, 요걸 줄여서 뭐란다? 복임행위라 그래요. 그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을 해야 된다고? 본인의 이름인데 여기는 누구 이름이 었으니까? 대리인이 했으니까.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그 자체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자체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서 선임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의 대리인은 맞죠? 앞에 대리행위에서 선임된, 그게 틀린 겁니다.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도 있고 누구도 있다? 임의대리인도 있죠. 그렇지만 복대리인은 전부 다 대리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아서 대리권이 됐으니까 모든 복대리인은 전부 다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도 임의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서 대리권이 소멸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어른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을 때만 의의가 있죠. 따라서 복대리인의 존재와 범위는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인의 권한도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복대리인도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복대리인 전부 다 제가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죠. 본인의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이 복대리인도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복대리의 의의입니다. 의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이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아니겠죠? 그리고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흔히 할 때 복임권과 책임 아닙니까? 첫 번째,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대리인 선임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는 기초적 내부관계, 신뢰관계를 표상을 안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외적으로 본인이 뭐하거나 성락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성락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임 및 감독을 잘하면 책임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걸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임 및 감독을 잘못했을 때를 치는 과실책임이다. 단, 그러니까 본인이 성락만 한 게 아니고 복대리인을 누가 지명했다?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선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 없죠. 그때는 감독 책임만 지는데 감독 책임이라는 그게 법조문에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걸 흔히 말할 때 무슨 책임? 감독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임 및 감독 책임이지만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책임을 좀 감해주는 겁니다. 자, 본인이 성락하면 된다 했죠. 이때 성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묵시적인 거 하나 봅니다. 만일 갑이 을에게 이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다가 대리권 줬습니다. 그럼 이 어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금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죠. 그럼 이 대리행위는 반드시 대리인이 직접 해야 됩니까? 직접 안 해도 될까요? 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 대리인이 지가 직접 은행에 가서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은행을 잘 아는 자기 친구를 통해서 돈을 빌리든 관계 있어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는 명시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말라는 금지가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으로 말했다 성락한 것으로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대리인이 반드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성락한 것으로 봅니다. 3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나옵니까?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한데 이럴 때는 묵시적 성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대리인이 반드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명시적 성락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겠죠. 그래서 갑이 연립주택을 신축했어요. 그럼 연립주택 신축했으니까 매도인은 갑이 맞아요. 그럼 이 연립주택을 분양해야 되겠죠. 그럴 때 분양을 하라는 전문팀들이 있게 없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해달라고 대리권 줬게? 연립주택 분양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이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뭘 대리한다? 분양을 대리합니다. 이 분양은 특별히 왜 을에게 대리권을 줬느냐? 을의 실력을 믿고 해준 거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누가 직접 해야 된다?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냥 명시적 성락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락이 아니고 명시적 성락입니다. 33페이지 제일 위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의무는 그 성질상 복대리인이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본인의 명시적 성락이 필요합니다. 자, 묵시적, 명시적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행위는 본인의 명시적 성락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법정 대리인 지가 대리인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죠. 따라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게 없게 있다. 다만 책임은 무과실 책임제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복대리인이 부득이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이때는 부득이하니까 책임을 감경해 주죠. 선임 및 감독 책임만 집니다. 원래는 무슨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인데 이때는 선임 및 감독 책임을 집니다. 자, 지금부터 밑줄 하나 끊는 겁니다. 제가 봐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했죠. 대신 무슨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 근데 법조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 122조를 보세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그 조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걸 암기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예 법조문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네. 그 책임으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지가 전적인 책임, 무과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선임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복대리가 선임인 끝마쳤으니까 복대리도 사명관계가 있겠죠. 복대리 사명관계 중에서 복대리인과 대리인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경우나 대리는 복대리인에 대해서 감독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감독 책임집니다. 감독 책임진다. 요 말 속에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설사 본인이 뭐였다 할지라도 지명한 자 할지라도 대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자, 일단 복대리와 대리는 무조건 감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해임 나오죠. 예, 본인의 성락 없이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돼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방금 말하듯이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됩니다. 다음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범위와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 복대리와 본인입니다. 혹은 복대리와 제3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 간에는 법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대리와 본인이나 복대리나 상대방과는 엄밀히 말하면 법률 관계가 없잖아. 누구로부터 수권을 받았으니까? 본인과는 수권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법률 관계가 복잡하죠? 그래서 특책을 둔 겁니다. 복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법조문에는 제3자로 되어 있죠. 에 대해서 누구와 동일하다고?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딱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따라서 복대리인이 딱 선임만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인 입장에서는 복대리와 대리는 차별을 둔다 안 둔다? 똑같은 그냥 두 사람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결국 대리인이 몇 사람 생긴다? 두 사람 생기는 겁니다. 수인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 했으면 갑과 병 사이도 도급계약 있게 없게? 기초적 내부관계도 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을이 갑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면 병도 갑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없게? 똑같이 취급합니다. 똑같은 권리물을 가진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대리가 상대방과 거래합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과 복대리는 차별이 있어 없어요? 똑같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갑자기 몇 사람 생겼다? 그냥 두 사람 있다고 봐요. 그럼 이 병도 정과 거래할 때 현명해야 되겠죠? 갑의 대리인 을 그럼 병 거래입니까? 을의 대리인 병 거래입니까? 그렇죠. 본인을 현명해야 됩니다. 똑같이 취급한다니까. 똑같이 취급합니다. 어떤 권리 의무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이 조문은 기억해야 됩니다. 복대리는 본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복대리인 소멸 사유 의무. 이것도 대리권 소멸 사유와 똑같죠? 대리권 소멸 사유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게?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는 곧 무슨 소멸 사유다? 복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말게 들을까요?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자, 물어봅니다. 대리인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도 아니다. 아까 소멸 사유 3개 중에 하나잖아. 그럼 복대리권은 소멸된다고. 대리인이 금치산 선고받았다. 복대리권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해. 아까 금지산 선고가 대리권 소멸 사유 아닙니까? 좋아. 대리인이 파산을 당했어요. 복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 말입니다. 대리권인 소멸 사유는 곧 복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별거 아니죠. 일반 소멸 사유에 그거 나옵니다. 다음에 드디어 협의의 묶은 대리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네.